현주 한마디 해주시죠. Hola, me llamo Jennifer, mucho gusto. 세계 곳곳 봉사하며 살아가는 이들, 혹은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삶의 일부분을 해외 봉사로 살아낸 이들에 대한 인터뷰, V인터뷰를 시작합니다. 오늘 V인터뷰는 코로나19도 막지 못한 해외 봉사 열정편입니다. 코시국이 한창이던 2021년, 2022년을 해외 봉사로 보내고 온 네 분을 V인터뷰로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1, 2022년도에 UN 인권 정책센터 베트남에서 활동한 김지원입니다. 현재는 또다시 베트남에 파견되어서 베트남 대학에 있는 교육 역량 강화 사업의 PAO로 활동 중입니다. 작년 한 해 지구촌 나눔운동 NGO에서 루안다 NGO 봉사단으로 파견 갔던 박소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팀앤팀이라는 식수위생 전문 NGO에서 인도적 지원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2021년, 2022년 월드비전 소속으로 볼리비아에 파견되었던 안지윤입니다. 저는 안전한 학교로의 복귀 사업을 회계 지원을 했었고요. 이 사업은 볼리비아 학생들이 감염병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교내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2021년, 2022년 비전케어 소속으로 우간다에 파견되었던 최세봄 단원입니다. 저는 우간다에서 실명 구호 활동, 안보건 증진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현재는 보건대학원에 진학해서 역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V인터뷰를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이번에는 해외봉사 파견 전, 중, 후 시간 순서에 따라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해외 파견을 결심을 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결심으로 지원을 하게 됐는지. 저는 사실은 대학원을 진학하려고 했다가 면접에서 떨어져서 도망치듯이 우간다로 갔어요. 청년 중기봉사단으로 우간다에 잠깐 있었었는데 우간다 내에서 유일하게 한국인 의사 선생님께서 지으신 베데스다 병원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와, 저기서 너무 일해보고 싶다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마침 비전케어 우간다 지부가 베데스다 병원인 거예요. 그래서 저기다, 내가 저기로 가야겠다 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때 저는 스스로 나는 슈퍼 면역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원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사실 그 코로나 터졌을 때 NGO 봉사단 전에 저는 코이카 봉사단을 사실 신청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서류를 붙었다가 이제 그게 면접이 계속 무기한 연계되면서 1, 2년 정도 이제 다른 기관에서 이제 루안다에 관련된 어떤 블로거 그리고 SNS 채널 관리도 하고 뉴스레터 이런 거를 쓰면서 그냥 단순히 글로서만 전달받는 게 아니라 가서 정말 보고 싶은 거예요. 글을 쓰는데 저 아이가 진짜 가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 주민들이 되게 궁금해서 코로나기도 하지만 곧 정말 끝날 줄 알았어. 일단 해보자라고 해서 NGO 봉사단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지원을 하기에 앞서서 좀 망설여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망설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해외 봉사는 무조건 가야겠다 약간 이 생각이 있었어가지고 사실 공고가 열렸을 때 전 너무 행복했어요. 부모님이 안 말리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예방주사 맞듯이 항상 얘기했어요. 나는 언젠가 해외 가서 봉사를 할 것이다. 나도 저희 가가지고 구슬땀 흘리면서 학교 짓고 우물 파고 막 같이 울고 웃고 할 것이다. 이거를 엄청 어렸을 때부터 얘기를 했었어가지고 부모님도 제가 딱 말씀드렸을 때 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 진짜 가는구나. 그래도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엄마 유튜브 검색기로 보니까 볼리비아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먼 길 떠나는 딸 앞에서 또 내색하면 더 걱정이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말씀을 안 하시긴 하는데 걱정은 하셨던 것 같아요. 사전 인터뷰로 어떤 게 걱정이 되는지 좀 조사를 했는데 좁혀지는 게 있었거든요. 혹시 이 중에서 뭐가 1위일 것 같으신지 한번 맞춰볼 수 있을까요? 건강? 위생? 외로움. 오. 외로움, 그러니까 뭔가 혹은 먼 곳에 파견된다는 두려움. 요거를 네 분 중에 세 분이 1, 2위로 뽑아주셨는데 뭔가 외로움이 왜 어떻게 걱정이 됐는지 한번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작년 단원 생활이 제 첫 독립이었어요. 가보니까 집안일이 할 게 너무 많고 끝나고 바로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자고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무서울 겨를이 없었고 또 외로움도 사실은 현지 친구들도 많이 사귀다 보고 그리고 직원분들도 많고 아이들도 많아가지고 딱히 외로움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이 답변을 보면서 조금 특이했던 게 지윤님이 1, 2, 3위 중에 외로움이 없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작년 NGO 봉사 단원 중에서 제일 먼 곳에 파견이 됐단 말이에요. 볼리비아에, 그것도 혼자서. 근데 이제 지윤님이 1위로 뽑은 게 이 목록에는 아예 있지도 않았던 진짜요? 없었어요? 언어를 1위로 뽑았어요. 제일 걱정되는 거를. 사실 약간 외로움이 저한테는 문제가 안 됐었던 게 제가 대문자 E가 4개거든요. 제가 근데 대신에 저는 언어가 제일 컸던 게 제가 일 욕심이 좀 있어서 프로젝트에 투입됐을 때 기여를 좀 많이 하고 싶은 욕심이 좀 있었어요, 처음부터. 프로젝트를 수행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언어잖아요. 근데 그 언어가 안 통하니까 내가 뭔가를 하고 싶고 이 팀에 기여를 하고 싶어도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근데 막상 가보니까 또 현실에 부딪히면 되더라고요, 그게. 그 전에도 계속 스페인어 공부를 했었어요. 국내 기관에서 출퇴근할 때도 그 기관분들이 양해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기관 내에서 업무 보면서 스페인어 공부하는 거를 봐주셨고요. 화상 강의 같은 거 제가 직접 신청해가지고 일주일에 3번씩 하고 또 현장에서도 주3회 과외 받고 그래서 거의 생활비가 언어 교육비로 거의 나가다시피 나갔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한 2개월 만에 적응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현주 한마디 해주시죠. Hola, me llamo Jennifer, mucho gusto. 이런저런 걱정들을 지나서 드디어 설렘과 기대도 같이 안고 이제 현장에 파견이 됐어요. 3개월, 6개월, 9개월 차 나눠서 조금 살펴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3개월 차라고 하면 모든 게 신기하고 좀 새롭고 재밌을 것 같은데 서롱님은 3개월 차 때 어땠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 파견 시기가 좀 늦어져서 3월에 출국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12월에 돌아오니까 10개월밖에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애초에 제가 나갈 때도 제 머릿속에 적응 시기를 되게 짧게 잡았고, 그래서 3개월이면 적응 시기가 더 이상 아니고 가서 현지한테 진짜 도움되는 걸 빨리 내가 해줘야 될 텐데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적응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집에 오면 피곤한 거예요. 왜 나는 아직도 피곤하지? 왜 나는 적응을 다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혼자 약간의 어떤 자책도 살짝 했었던 것도 사실인데 뭐를 실질적으로 이 바운더리에서 할 수 있지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시기인 것 같아요. 가서 그 현지 주민이랑 관계 쌓는 거, 그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깊은 이해하는 거, 그거에 좀 더 많이 시간을 투자했던 것 같아요. 마냥 허니문은 아니었던 3개월. 절대 허니문이 아니었습니다. 절대. 6개월 차 넘어가면 이제 완전히 진짜 적응이 돼서 많이 익숙해질 것 같은데 지윤님은 6개월 차면 몇 월이셨죠? 저 6개월이 딱 10월 될 때쯤이었었거든요. 국내에서 보내는 한 달과 해외에서 보내는 한 달이 정말 달라요. 해외는 무슨 24시간 넘어서 34시간 정도 되는 것처럼 굉장히 하루가 길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6개월 딱 됐었을 때 이제 슬슬 짐 싸야 되지 않나? 이제 한국 갈 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캘린더를 딱 뒤적여 보면 이제 10월달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런 부분이 조금 시간이 너무 더디게 간다, 이제 갈 때 됐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지만 제가 10월에 생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현지 친구들이랑 그 코이카 봉사단 쌤들, 뭐 YP 쌤들 다 같이 모여서 생일 파티도 열어주시고 또 휴가도 그 언저리에 사용해가지고 혼자 막 여행도 다녔었거든요. 기억으로는 꽤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알찬 6개월이었다. 귀국을 2-3달 정도 앞둔 9개월차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지원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코로나로 좀 파견이 늦게 돼가지고 9개월 차가 딱 한국 돌아가는 달 12월이었어요. 아이들이랑 뭐 친구들이랑 직원분들이랑 뭐 인사도 하면서 뭐 행복했다, 즐거웠다, 작별 인사도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한국 가서 이제 뭘 하지? 라는 진로 고민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 복잡한 생각을 안고 이제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있었다거나 파견 가기 전후로 좀 달라졌다고 느끼는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세봉님은 어떠셨어요? 현장에 있으면서 와,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 생각이 너무 크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공부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루에 아울리치를 갔다 오면 매일 한 100장 정도 환자 차트가 쏟아져요. 근데 그 차트들을 보다 보면 역학적인 가설들이 좀 떠오르는데 내가 만약에 보건 통계를 좀 더 할 줄 알았더라면 내가 통계를 내서
현재 진짜 필요한 게 뭔지 말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학업에 대한 그런 열정이 좀 더 샘솟았던 것 같습니다. 진짜 궁금한데 역학이 뭔지 여쭤봐도 돼요? 거스를 역자를 써서 이제 질병의 원인을 되돌아가서 찾는다 이런 학문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때 역학조사관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때 말하는 그 역학이 그 역학입니다. 저는 앞에 너무 잘 말씀해서 약간 의기소침해지는데 제일 생각났던 게 순대랑 어묵이 한국 음식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현지에서도 한국 음식점이 있긴 했었는데 또 너무 비싸기도 하고 또 엄마가 해준 그 맛이 안 나서 이게 제가 직접 엄마한테 레시피 따와서 막 혼자 만들어 먹고 했었거든요. 제가 어묵까지 시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근데 거기가 내륙지방이어가지고 냉동 해산물밖에 없어가지고 손질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엄마한테 거의 귀국하기 일주일 전에 나 진짜 순대랑 어묵 너무 먹고 싶다고. 근데 엄마가 이만한 솥단지에다가 어묵 꼬챙이가 무슨 저는 고슴도치인 줄 알았어요. 진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따닥따닥따닥따닥따닥 꽂혀 있어가지고 어묵을 그 자리에서 거의 한 3분의 1은 다 해치우고 그러고 잤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 뭐 먹고 싶었다 이런 거 없으세요? 진짜 먹어보고 싶어서 한 게 있었는데 저는 거기 사골 국물을 끓여봤거든요. 그래서 거기 뼈가 진짜 싸요. 한 뭐 이만큼에서 1,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2,000원어치를 사갖고 이만큼을 집주인한테 큰 냄비를 받아가지고 제가 21시간을 끓였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에 끓이는 게 아니라 끓여서 차게 한 다음에 위에 것 기름 뜬 거 버려주고 이런 거를 제가 5번을 했거든요. 그거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저 스콘도 뜯고 와우. 스콘을 별걸 다 했습니다. 수요일 날 저희 병원 티타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컵케이크랑 스콘이랑 이런 것들 만들어가지고 같이 먹고 그랬어요. 원래 할 줄 아셨어요? 한국에서? 다 배웠어요. 그리고 오븐도 없어가지고 그 PM님 오븐을 제가 빌려와서 그래서 제가 구워가지고 다시 갖다 드리고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엔지오 봉사단에 가시면 요리 실력을 얻어올 수 있다. NGO 봉사단 경험이 현재 하고 계시는 일이나 앞으로 진로를 좀 계획함에 있어서 도움이 됐는지. 학부 때 코이카 보건 전문가로 오래 활동하셨던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와 저거다. 저게 진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다.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비전케어로 단원에 있으면서 그 꿈이 실제가 되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고요. 환자 차트가 막 100개가 쏟아져도 사실 좀 행복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아쉽게도 조금 일찍 귀국하게 됐어요. 에볼라가 발생해가지고 우간다에 일하던 곳이 병원이어가지고 좀 더 불안한 마음도 있었고 막 그랬었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에볼라라는 질병이 주로 아프리카에서 발생을 해요. 백신이나 치료제 같은 것들이 에볼라 바이러스는 사실 없어요. 특히 이번에 발생했던 2022년 수단 에볼라 바이러스는 백신이 없어요. 그러면서 뭔가 건강 불평등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해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에볼라 바이러스 치명률을 통계를 내면 그 질병관리청 자료에는 25%에서 90%라고 이야기를 해요. 갭이 너무 크잖아요. 괄호에서 뭐라고 붙여놨냐면 국가별 보건 환경의 상위. 너무 건강 불평등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학 공부를 하면서 뭔가 질병의 원인 규명을 하고 좀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었었던 것 같고 지금 질병관리청에서 그 감염병 모델링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연구 참여하면서도 현장을 알고 좀 그곳에 마음을 많이 두다 보니까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면접을 볼 때 귀국한 지 이틀 후였나?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8인치 캐리어를 들고 면접장에 들어갔는데 혹시 신분증 주실 수 있으세요? 하셔가지고 근데 제가 가방을 뒤져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캐리어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면접장에서 캐리어를 이만한 걸 펼쳐가지고 막 우간다 물건 막 있고 막 그런데 거기에서 뒤져가지고 이렇게 드리고 막 그랬었는데 그걸 교수님께서 좀 좋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얘가 진짜 여기 있다 왔구나 이걸 느끼셨던 것 같고 신발도 못 씻어가지고 막 신발에 흙 막 붙어있고 그랬었는데 그 모습을 좀 짠하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중국에 있을 때 그 교환학생 할 때 사실 그때 예멘 친구랑 그 기숙사를 같이 썼었는데 그 친구가 얘기했던 게 사실 인도적 체험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 친구의 이제 가족들 뭐 이렇게 형제들이 많이 예멘 내전 때문에 죽고 저는 세계가 아직 이렇게 흘러가는지를 아예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때 좀 충격을 받았고 그게 좀 마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루안다에 파견됐을 때도 루안다 가니까 난민들이 많더라고요. 그 콩고 분쟁, 뭐 부룬디 이쪽에서 온 난민들이 되게 많았어서
저기를 한번 언제 꼭 가봐야겠다 해서. 근데 그 사실 난민 캠프가 개인적으로 가기는 힘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때 거기 계신 교수님께서 좀 도와주셔서 초대받아서 갔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행히 갔는데, 그때 이제 제가 받았던 충격,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저는 아직까지 난민에 대한 그게 엄청 크거든요. 루안다 봉사단 갔다 오고 나서 지금 팀앤팀 인도적 지원 사업을 담당하기까지 계속 인도적 지원에서 제가 뭘 할 수 있는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되게 큰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NGO 봉사단을 하면서 전문성에 대한 갈망이 컸어요. 제가 이제 아동심리를 전공하고 아이들과 소통을 하면서 아이들이 힘들어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가정으로부터나 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일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한국 국적인데 어쨌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베트남으로 다시 돌아갔으니까 베트남에서는 외국인이고 학교에 가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혜택에서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도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한 게 많아서 제가 담임이다 보니까 이제 만나 상담도 해주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는 한계가 오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전공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이 아이와 대화를 하더라도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이 아이에게 과연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좀 전문가가 되고 싶다. 교육이든 뭐 아동이든 베트남 현장이든 그렇게 고민을 하고 이제 딱 한국에 돌아와서 바로 본 공고가 베트남 교육 역량 강화 프로젝트 PAU 공고였어요. 제가 이제 베트남 현장 경험도 있고 베트남 언어도 했고 가르쳤던 아이들은 초등학생이긴 하지만 어쨌든 교육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크게 3가지가 도움이 됐는데, 첫 번째는 베트남 현장 적응, 이게 제일 컸어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저에게 되게 다 새로워요. 그래서 업무 적응으로 초반 한 1, 2개월 동안은 정말 바빴는데 베트남 현장 적응은 안 해도 되는, 베트남으로 한 2달 만에 돌아간 거니까 그래서 다행이었고, 두 번째로는 언어? 작년에 베트남어를 되게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막 유창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랑 뭐 가게나 뭐 기사님이랑 대화할 수 있을 정도. 또 세 번째로 업무 관련돼서는 저희 프로젝트가 2차 착수 끝나고 제가 바로 투입이 되어가지고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였어요. 사무실도 없고. 근데 어쩌다 사정상 저 혼자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베트남 분들이 뭐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이건 내가 이해해야지, 이런 것도 있었고, 현지 직원분들을 어떻게 하면 잘 소통할 수 있는지, 협업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보고 배운 게 있어서 누군가를 책임지는 건 처음이었어가지고 그때 보고 배운 거를 활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뭔가 실무를 하거나 공부를 할 때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다들 하나씩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다른 기관은 잘 모르겠지만 가장 많이 보는 건 저는 회계거든요. 회계를 보면 영수증을 보고 하는데, 현장을 내가 모를 때 할 수 있는 오해들 있잖아요. 돈을 왜 이렇게 썼지? 라는 어떤 신뢰가 사실 쉽게 금갈 수 있거든요. 내가 그걸 이해를 못하고 문화를 모르면. 근데 저는 루안다 있을 때도 차가 되게 잘 빠졌어요. 빠지고 수리도 엄청 하고 타이어도 자주 갈았고 세차도 많이 하고. 근데 지금 우간다가 요거보다 좀 더 심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볼 때 더 잘 받아들이고, 아, 현장이 이 정도로 열악한 상태구나라는 부분을 좀 더 빠르게 캐치할 수 있고, PM님이랑 한 달에 한 번씩 온라인 미팅을 하는데, 그때 이제 제 질문거리를 갖고 더 많이 물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현장을 이해하는데 좀 큰 맥락으로 이해가 더 잘 되는 부분, 저 확실히 그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논문 읽을 때 좀 더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게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프로젝트 할 때도 질병 5개를 두고 이제 체계적 운영고찰을 했는데, 저한테는 이제 에볼라를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좀 더 친숙하게 좀 더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어느덧 마지막 질문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제 이 1년간의 여정을 한 문장이나 한 단어로 좀 정리하는 걸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해요. 저에게 NGO 봉사단은 청춘의 한 페이지다. 내가 또 언제 이런 것을 겪을 수 있지? 하는 순간들의 연속이었거든요. 그래서 청춘의 한 페이지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NGO 봉사단이란 또 다른 나를 발견한 새로운 창이다. 그 전까지는 사실 좀 우물 안에 갇혀있던 세상을 잘 몰랐던 시야가 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 대 사람으로서 많이 배우고 오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빈 나자나라고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볼리비아 예전의 옛날 일을 떠올려 보면 그때만큼 제 자신이 빛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하루하루가 굉장히 빛이 났었던 것 같아가지고 빈 나자나, 빛 나자나. 저는 도망친 곳에도 천국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대학원 진학을 실패해가지고 도망치듯이 갔었는데, 도망친 곳에 천국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디로 도망치느냐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전 우간다에서 정말 많이 성장했고 정말 많이 배웠어요. 가장 최근에 파견된 2021 월드프렌즈 NGO 봉사단 교육단원 4분을 모시고 V인터뷰 기담프 2편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참여해주신 4분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같은 국제개발 협력 분야 안에서 또 오며 가며 자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